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등기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3개짜리를 놓고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효력 그러면 뭘 기억해둬야 돼? 효력. 이거는 물권적 효력이죠. 자, 물권적 효력으로서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종국 등기. 예비 등기라는 거예요.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본등기 같은 말이에요. 예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가등기.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따로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확정이 된 우리 자, 부동산 등기법은 확정이 돼 있어요. 뭐가 출제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한 8개에서 10문제는 확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 효력, 즉 종국 등기, 그 다음에 예비 등기.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본등기라고 그러고요. 예비 등기, 즉 가등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종국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자,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요.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자, 추정력. 다섯 번째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후등기 저지력. 여섯 번째. 자, 정의적 효력. 일곱 번째 하나 더 한다면 뭘까요? 한다면. 자, 일곱 번째.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우리 의학기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효력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정의적 효력, 공신력 불인정. 자, 7번과 관련돼서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종국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의적 효력, 공신력 불인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추정력과 관련된 등기의 추정력.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력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물권 변동적 효력은 이미 봤어요. 꼭 기억해 둘 거. 자,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즉 접수한 때. 그래서 그 접수한 때 마무리 딱 전해야 돼. 부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접수 시기 저장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효력 발생 시기, 이게 논점이라는 걸 잡아둘 수 있고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대항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한매건. 한매건은 작년에 우리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임차건과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임차건은 특별히 살려놔야 돼. 자, 임차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선생님 출제 예상을 왜 잡습니까? 임차건은 차임, 그 다음에 범위 하나 적어놔요. 범위. 이 범위가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작년에 추가됐죠. 그래서 이 범위를 한번 살을 좀 붙여놔야 됩니다. 임차건. 자, 신탁등기와 관련돼서 신탁등기 디귿 있죠. 그럼 신탁등기와 관련돼서는 올해 100%예요. 신탁등기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신탁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야. 올해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나와 있네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 반대말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도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특히 임차권과 관련돼서 이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적어 놓는다면 끝에다 미음이라고 써놓고 하나 적어놔요. 바로 채권 담보권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항력 그러면 판매권, 임차권, 즉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사항, 채권, 담보권 이렇게 꼭 5개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대항력과 관련돼서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그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 확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둬야 돼. 바로 자,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어. 그러면 순위 보전적 효력 이렇게 한번 써놓고 보전 동그라미.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은 즉 전국 등기 효력이요. 순위 보전적 효력은 바로 가등기 효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디로 잠시 갔다 와요? 바로 등기부로 가자고. 자, 표제부, 표시번호, 각국, 순위번호, 얼구, 순위번호. 자, 각구하고 각구의 다툼이 있어. 같은 구, 즉 순위번호. 얼구, 순위번호. 그래서 동구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래서 자, 51페이지와 관련돼서 거기 자,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본등기와 관련돼서 자, 대지권과 관련돼서 대지권은 이미 여러 번 봤죠.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다툼이 있을 때 또는 그때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즉 접수번호다. 그러면 자, 대지권과 관련돼서는 대지권 밑에다가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대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대접 대지권 나왔다 접수번호 이렇게 한번 정리해두고 자, 그러면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순위 보전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자, 우리 늘 이야기했죠. 추정력이라는 것은 추측이야. 추측, 등기 추정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거기 방주에다가 첫 번째 7개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자, 표제부는 자, 사실이죠. 그래서 자, 표제부 등기는 불인정이다. 가등기는 종국 등기야. 가등기는 예비 등기야.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고.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다.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여기와 관련돼서 추정이라는 것은 자, 추정은 누가 입증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반대 당사자 입장. 이 추정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어디에서 출제를 했어요? 32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하냐?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여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가 실체관계라는 게 있어요.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도 미치고 자, 절차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둘 거. 표제부 X, 가등기 X, 명문 규정이 없고 자,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역시 우리 등기 파트도 중요하지만 민법 파트에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추정력 X라는 걸 우리가 잡아보죠. 그래서 표제부, 가등기, 사자, 명의, 허무인 등기에서도 불인정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두고 특히
우리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은 달라. 그래서 거기 점유의 추정력은 그 옆에다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 요거는 민법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걸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잡아둘 거는, 자,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두 개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중전세권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이중지상권 안 돼. 그러면 이중전세권과 이중생산권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중전세권하고 전전세권 이거는 달라요. 자, 전세권은 제3자한테 양도는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전전세야.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중 전세권 X, 이중 지상권 X,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자, 형식적 학정력이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요약집 5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52페이지 이제 점유적 효력이 있어.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점유적 효력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우리 기본서에서 배웠어요? 이게 바로 적이라는 거야. 자, 등기 1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되면 자선이 무과실이면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는 왜 10년이냐? 점유 10년에 가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과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와. 그래서 우리 점유적 효력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뭐예요?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10년, 점유 10년. 그러니까 점유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자, 공신력 불인정과 관련돼서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불인정돼.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우리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죠. 동산은 무권리자로의 취득, 즉 선의 취득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등기 효력 그러면 요거 정도는 우리가 뭐예요? 전국 등기적 범등기. 근데 우리 전국 등기와 관련돼서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공신력 불인정. 요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비 등기와 관련돼서 즉 가등기라는 거야. 가등기. 가등기는 처분 제한이 효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옆에 관련돼서 우리가 특히 이제 주의할 거는 자, 우리가 일반 가등기,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일반 가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일반 가등기는 즉 자,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담보, 그러면 담보. 자,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자,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죠. 경매 청구권. 자,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 담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일반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순위 보존적 효력으로서 즉 갖고 또는 올기에 기록하고 즉 명의 신탁에 적용 대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담보 가등기는 변칙 담보로서 소유권 이전 범위야. 그래서 요거는 갖고에 기록된다고. 요거는
자, 담보가등기는 명의 신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자, 우함은 물상대의랑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 물상대의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한번 잡아줘야 돼. 그럼 항상 이제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 구분을 해놔야 돼. 그러면 순위 보전적 효력,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일반 가등기는 각골구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고, 담보 가등기는 각구 명의신탁의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이 정도 정리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2페이지와 관련돼서 자, 우리가 잡을 거는 바로 요거죠. 자, 등기 유효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유효 요건은 첫 번째. 자, 첫 번째요. 자, 등기 유효건은 형식적 유효건과 실체적 유효건, 즉 실질적 유효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형식이 뭐냐? 이거는 절차예요. 자, 실체는 뭐냐? 이게 내용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형식적 유효건과 실체적 유효건의 즉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게 대표적인 무슨 사유가 되죠? 이게 바로 각하 사유가 돼. 각하라는 것은 거부 처분이라는 거. 근데 원래는 형식 유효건에 합치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들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판례가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적 유효건에 완화. 그래서 오는 판례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판례.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완화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요. 자, 모두 생략 등기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은닉행이라는 게 있고요. 자, 무효 등기 이용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등기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편제를 우리가 외워야 돼. 그러면 등기 요건은 자,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다. 형식이란 절차요, 실제는 내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틀을 외워야 돼. 우리 문해력이 확보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 개념과 틀을 남겨야 돼. 어떤 형식, 흘러가는 과정을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절차의 의미가 있고, 실체는 내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가져와야죠? 합치를 가져오려면 각하 사유가 있다. 자, 각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숙지해 둘 거는 여기에서 반드시 외울 게 있어요. 특히 자, 1호 사유가 있어요. 1호가 뭐냐? 바로 간할 위반이에요. 위반 2호가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특히 요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우리 뭐예요? 별표가 5개짜리죠. 전부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1호와 2호는 뭐예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는 우리 대표적으로 29조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특히 1호 간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경우 이와 관련돼서는 등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11가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암기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눠놔야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일미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냐. 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유효죠.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효.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사법상 합의 자체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죠. 그럼 이 방법과 관련돼서 A, B, C 합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A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직접 청구. 여기에 대해서 A, B, C로 대해서 합의가 있고 없고 그때는 대의 청구가 돼. 그러면 우리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무효. 특별조치법에서 무효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A 조건으로서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되겠.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죠. 단입니다. 단 토지거래가 구역이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이거는 효력 규정으로서 유효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무효가 되죠.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적 무효가 돼. 요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미등기 부동산은 전전매매에서 최종 양수인이 등기해 줄 때 그때도 등기는 유효라는 것. 단속 규정으로서. 언익행위와 관련돼서 언익행위는 정여를 매매를 했을 때 그때는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무효등기 유효과 관련돼서는 꼭 2개를 나눠보셔야 돼. 대표적으로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권리등기는 이거는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없어야 돼요? 제3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학집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완화와 관련돼서는 우리 단속 규정으로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이용에 대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나. 그러면 거기 52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 가로 1번 중간 생략 등기가 있어. 그러면 2번, 3번을 꼭 제외해야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끝나서 합의가 없어도 유효. 토지거래 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허력 정원에서 무효. 모두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고 마지막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모두 생략 등기 단속 규정. 실제와 다른 등기는 언현 등기, 즉 언익행위야. 언익행위는 정의를 매매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무효 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표제부는 X 각구월구의 등기, 즉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되는 것. 그래서 등기 이용권과 관련돼서 이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이번에는 이제 등기 설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자. 몇 장이에요? 예, 2장이 되네. 등기 설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자. 등기서. 신청.
자, 우리가 이제 등기 설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등기소, 물적 설비, 등기관, 인적 설비, 등기번호, 물적 설비. 그럼 공통점이 이제 등기 설비가 되는 겁니다. 자, 합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의미상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요. 등기소는 대표적으로 신청, 등기관은 접수, 등기번호 기록. 그래서 우리 등기 설비와 관련돼서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소, 요거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등기관 출제가 안 돼요. 자체로는.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 이거는 기본 폼에서는 꼭 잡고 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바로 세 가지가 독점이 됩니다. 일단은 관할의 문제가 되겠죠. 관할의 문제. 관할의 문제. 자, 관할의 변경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주체권자와 관련, 주체권자. 자, 등기관과 관련돼서 두 번째 논점이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지겠죠. 등기관.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그래서 지정권자. 살펴봐야 되고요. 자,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업무 처리의 제한과 관련돼서 업무 처리 제한. 업무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우리 등기 지적 파트 맨 마지막에 제척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제척 사유가 똑같은 말이 제척 빠져라 이 소리야. 자,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역시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정기부와 관련돼서는 좁게 잡아서 자, 협의 등기부가 있고요. 넓게 잡아서 강의 등기부가 있다라는 거야. 자, 협의로 잡는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토지와 건물. 그래서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고, 여기 등기부에서 이제 특산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요. 꼭 잡아줄 거. 뭐가 있어요? 자, 집합 건물 등기부. 요거는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러면, 등기소와 관련돼서 관할의 문제. 자, 우리 암기가 됐나 보죠.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A적으로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요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관할의 변경이란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여자의 변신은 무죄죠. 그래서 변신 이렇게 돼. 자, 인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 정직권자도 대법원장. 이렇게 의미를 잡아주자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관할의 문제, 관할의 변경, 주체권자 요게 이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1번에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 줄쳐놓고요. 관할 등기소의 지정과 관련돼서 1번에 거기 상급법원장 저기 딱 줄쳐놔야 자, 그러면 등기사무 인권자는 2번에 대법원장, 정직권자도 대법원장. 그래서 1번, 2번, 3번 요거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할의 변경은 우리가 여긴 없지만 관할의 변경은 역시 구관할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걸 관할의 변경이라고 되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거기 두 번째 지방법원장, 지원장이라고 우리가 써놓고요. 줄 써놓고 업무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 즉 제척 사유가 되겠죠. 제척이란 자기, 배우자, 사촌, 특히 사촌이야. 과거의 부인이었던 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국가 배상 책임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특히 구상권과 관련돼서 구상권과 관련돼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줬어. 그럼 구상권을 행사해줘야 되겠죠. 그럼 구상권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으로서 고의, 자, 중과실이라는 거.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 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로 가죠?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정권자 요거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5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자, 54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 몇 개 점검해 보자고. 자, 협의의 등기부. 협의는 토지와 건물이야.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조심해야 돼. 토지, 건물. 우리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강의 등기부와 관련돼서 즉 도면이네요. 도면. 신탁건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특히 강의 등기부는 우리가 이제 영구 보전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 영구 보전 잡아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도면과 관련돼서 영구 보전. 특히 부동산 일부와 관련돼서 우리 일부 그러면 도면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자, 신탁건부와 관련돼서는 부동산마다 별개 덩어라미. 그러면 신탁건부가 3개면 자, 부동산이 3개면 신탁건부도 3개.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야.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는 5개 줄쳐놓고 누가 작성하죠? 등기관이.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2개 이상. 매매 목록은 올해 출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면, 신탁건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여기 매매 목록. 특히 여기에서 바짝 신경 쓸 거. 1번, 2번, 3번. 요 3개는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보전장부다? 결론. 영구 보전장부라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편성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렸죠. 무슨 편성주의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즉 물적 편성주의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1부동산은 한 등기 기록이 돼. 그러면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본다. 요거의 등조는 특히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집합건물은 몇 부분이냐? 4부분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와 관련돼서 또 한번 잡아둘 거는 우리 이제 표제부는 갖고, 얼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 금토지 등기부 표제부 갖고 얼구, 일반 등기부 표제부 갖고 얼구. 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한 동 전체 표제부, 아파트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요.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고 갖고 얼구가 있어. 그럼 한 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우리 예약집 55페이지에다 딱 정리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등기 기록의 구성과 관련돼서 특히 거기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 있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 표제부와 관련돼서 그거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반드시 확인해야 돼.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상단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적용. 그러면 요 집합 건물, 즉 부분 건물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2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고, 우리가 공용 부분은 2가지가 있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어. 계약상 공용 부분, 즉 표제부만 둔다. 특히 공용 부분이 나올 때 구조상 공용 부분이냐, 계약상 공용 부분이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거. 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된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우리 표제부 기록을 샘플을 잘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표시번호 1번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토지와 관련돼서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리 및 기타 사항.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바로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는 지목 체크해놔요. 건물 등기부에는 지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없다라는 거 눈으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건물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리 및 등기 기타 사항이 있네.
자, 갖고는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익이 걸리겠죠. 그러면 구분 건물 표제부와 관련돼서 자, 한동 건물의 표시 지금 56페이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구분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 상단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한번 자, 큰 틀을 구상해 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57페이지와 관련돼서 4번 뭐가 나와 있죠?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이 있네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맨 밑에 이렇게 이제 써봐요. 자, 대지권과 관련돼서 1번, 2번, 3번, 4번 이걸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잘 암기가 안 돼.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잡아둘 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이름 대지권 등기야.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해놨어요. 그래서 건물. 자, 표제부. 저 건물 표제부. 자, 신청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요 1번은 대지권 등기 검표 신주. 자,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2번은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로서 요거는 이제 토지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해당구,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토해, 직주 이렇게 돼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별도 등 그 건물만의 뜻의 등기네. 자,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물에 해놓겠네요. 그래서 건해, 그 다음에 건해, 그래서 직부, 건해, 직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4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별도 등기 잇따른 뜻의 등기야. 별도 등기 잇따른 뜻의 등기. 그러면 요거는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건물에 해놓겠네. 건물. 자,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에 건전. 전유 부분. 그래서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와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 검표, 신주 요건 좀 외우라고요. 이해를 해도 나중에 까먹고 암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검표,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 직주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 직부 별도 등기 잇따른 뜻의 등기는 건전, 직주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논점이 되는 것은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거는 신청으로 이루어져. 신청.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고 해당구, 표제부가 아니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활용해 먹어야 됩니다.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해당구. 자, 요거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 요거 전유 부분이라는 거예요. 건전, 전유 부분, 건전 직주. 건전 직주, 건전 직주, 대지권 등기, 검표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 토해 직주,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 직부, 그 다음에 별도 등기 따른 뜻의 등기는 건전 직주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는 이제 토지로부터 출발하고 건물로부터 출발하고 요거는 토지로부터 출발하죠. 그럼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에 다툼이 있을 때는 즉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접 우리가 잡았죠. 대접 이렇게 잡아요. 자, 97페이지.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부분과 관련돼서 집합건물 양식 구조와 관련돼서 확인하는 다음에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거든. 자, 그러면 의 부분은 이제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 대지권에 관한 등기 나와 있네요. 대지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거기 대지권과 관련돼서 밑에서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검표, 신주 연결시켜 놓고요.
대지권 토지의 등기는 그다음에 토지, 토해직주. 그래서 첫 줄에 직권, 그다음에 토지, 해당국 요걸 한번 잡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집합 건물은 최소한은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분리처분 금지와 관련돼서 분리처분 금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